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교육 변혁기를 맞이했습니다. 학생일 때는 창업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었어요. 저는 내 자신을 믿어요. 그걸 사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내 자신이 불안하고 흔들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1번 1초들이 정말 5년 뒤에 10년 뒤에 저희에게 얼마나 큰 양분이 되어 있을지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선호하는 유망 직업은 늘 변천해 왔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시대. 대한민국 교육부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학생 창업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학에 지나가지 않고도 자기 고용을 할 수 있는 창업 고교 제도 같은 것도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의 기업가 정신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부터 초등학교 필수 교과 과정으로 창업 교육을 받는 나라 핀란드.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하던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 몰락하자 정부와 국민들은 창업 교육만이 나라가 살 길이자 미래의 힘을 공감했죠. 대한민국의 창업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의 MZ세대의 절반이 취업보다 창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시대. 대한민국의 창업 교육은, 그리고 학생 창업가들은 현재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지거라 별들아, 동틀역엔 내가 승리하리라. 그런 드라마 대사처럼 어두운 밤을 지나 빛을 만난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시장. 세계라는 거친 바다의 한가운데 아이디어 하나로 뛰어든 청년. 그 우수한 대한민국 DNA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글로벌 사업가 곽태일 대표입니다. 태일 씨는 제품 경쟁력만으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젖소 초유로 만든 청정 화장품을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서 1년 만에 100억이라는 매출 신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젖소 초유로 네. 원료를 쓴다고 들었는데 이 창업하게 신 계기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젖소의 초유는 어미소가 새끼소를 낳고 처음 나오는 우유를 초유라고 부르고 있고, 우유는 상온에 냅두면 발효가 일어나는데 초유는 상온에 냅두면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산업주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4만 톤 정도의 초유가 매년 나왔고, 그중에 10%만 송화제가 먹고 나머지 3만 2천 톤을 다 버리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1년에 보통 수입하는 초유의 양이 한 1,500억 정도의 초유를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6천 톤을 버리면서 1,500억의 초유를 수입한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어서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초유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든다? 네, 이제 엄마가 옆에서 맨날 홈쇼핑을 보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EGF 화장품이라고 에피더멀 그로스펙터가 들은 화장품을 이제 막 TV 사는 거예요. 막상 그때 초유 논문 보셨을 때 초유에 그 에피더멀 그로스펙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EGF가요. 그래서 야, 저거를 순도 높게 뽑아보자라고 해서 하다가 화장품을 하게 됐어요. 농촌에서 나고 자란 태일 씨는 대학 시절 부모님의 축사농장을 도우면서 대학도 축산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재학 시절 내내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으로 공부했던 그는 농가 자녀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 국내와 해외 농장 연수를 하며 버려지는 초유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숨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제품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팔리잖아요. 네. 홍보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전공이 축산학이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을 안 배우고 이제 열심히 뭔가 해봤는데, 요즘에 느낀 거는 일단 제품이 좋아야 된다. 막 제품 안 따라오면 결국에는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되려고 한다고 이익을 내려면 내 제품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날카로워야 되더라고요, 제품들이. 그러니까 막 만병통치약은 절대 안 먹히더라고요.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딱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사람들이 딱 이 브랜드 들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딱 그 한 문장. 프롬맘이라고 베이비 있는데 이제 베이비 분들은 피부가 얇아요. 그럼 피부 질환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초유 바르면 그거 좀 해결해 준다. 네. 뭔가 명확한 제품을 만드는 게 좀 마케팅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초유 천연팩은 세계에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유명세로 해외 수출이 순항을 타며 글로벌 기업으로 떠오르자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에선 곽태일 대표를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30대 이하 CEO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창업 유망팀 300에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건 언제쯤 얘기예요? 그게 한 2017년도에 17년도? 처음 했고요. 창업하자마자 했고, 사실은 나갔던 이유가 저희 이제 막 다 금수저가 아니니까 사실 상위 목적이 아니라 저 상금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돼. 사실은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참여했던 학생 창업 유망기업 300 경진대회. 태일 씨는 2017년과 18년 2년 연속 참가해 받은 상금으로 초유 화장품을 제작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사업은 이제 청소년부터 대학원생까지 교육을 포함한 시드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후속 지원 사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전반적인 창업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팜스킨 2017년하고 18년 이렇게 대회를 참여했었는데 17년에 이제 만났던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시드 투자를 받게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2018년에 또 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또 인적 자원들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기업이 꾸준히 운영되면서 성장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창업 유망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심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오세요. 뭐 투자면 투자 업계에서 진짜 막 지금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오시고 각 산업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섭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표할 때마다 정말 나오는 질문들이 주옥 같고, 내가 그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음 라운드 갔을 때 또 그걸 물어보시면 정확히 답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 반복한 게 사실은 지금에 생각해보면 상금보다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값진 경험이었죠. 네. 초기 자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대학생 시절, 정부가 제시해준 창업 로드맵을 밟아오며 글로벌 기업이 된 지금, 정부의 지원 정책은 가뭄에 찾아온 단비 같은 존재가 돼줬습니다. 혹시 창업하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창업하면 진짜 어렵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진짜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사실 그러면 창업하면 되고요. 사실 그 300 이후로 300 덕분에 많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뭐 미국도 갔다 오고 다른 나라도 가고 전시회도 갔다 오고 마케팅도 좀 더 해보고, 사실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요. 사실 이런 거 막 외국 나가서 얘기하면은 한국만큼 이런 정책이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원래 한국 좋아했지만 진짜 한국은 살기 좋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 학생 시절 창업한 학생 창업가들. 이번엔 CCTV 영상을 분석해 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MZ세대 대표님을 만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20대 MZ세대 박준혁 대표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의 방문객 데이터 애널리틱스 툴을 만들고 있는 영상 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준혁 씨는 올해 스타가 됐습니다.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30대 이하 리더, 소매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유일한 한국인 리더로 선정돼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오프라인에 뭐 여러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매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매장들한테 이제 우리 공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고, 뭐 성별과 연령대 분포는 어떻고, 평균 체류 시간은 어떻고, 이런 좀 데이터들을 알려줘서 이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공간의 고객 경험을 더 낮게 개선할 수 있게,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CCTV를 쓰는 겁니다. 수익 모델이 그러니까 뭐죠?
저희가 분석하는 CCTV 카메라당 월 구독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는 데이터의 뎁스나 아니면 뭐 분석해드리는 레포트의 종류에 따라 뭐 예를 들어 어떤 매장이 카메라 10대를 분석한다고 하면은 대당 10만 원을 받으면 월에 100만 원의 구독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TV를 통해 방문객의 행동 패턴을 데이터 분석하여 매장 관리를 돕는 이 회사의 시스템. 추가 설치 없이도 기존의 CCTV로 연결하는 간편함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 가서 이제 그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저희 장비들을 이렇게 예쁜 키트 박스에 담아갖고 택배로 보통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가이드 문서를 그 클라이언트 분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가 이제 영상을 수집해서 저희 서버로 보내주는 소형 P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저는 이 메이아이를 창업하기 전에 그 대학생들에게 창업 문화를 좀 전파하고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오프라인 행사를 열다 보면 우리 행사에 몇 명이 왔고 뭐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어떤 콘텐츠를 재밌어 했고 이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더 나은 행사를 기획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설문조사밖에 없는 것 같고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아야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 제가 마침 영상 처리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메이아이를 창업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그 리테일 쪽의 니즈가 더 큰 것 같아서 그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CCTV 기반 방문객 데이터 분석 솔루션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나 마트 같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클라이언트들이 선호하고 있답니다. 우수함도 인정받았습니다. 작년엔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까지 받을 정도로 우수함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방문하는 고객의 동선을 입시적으로 분석, 데이터로 구축해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한 달에 무려 20만 시간 정도의 영상을 분석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준혁 씨는 학생이던 시절 정책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학생 창업 유망팀 300에 지원을 하신 거죠? 제가 창업을 처음 할 때 되게 좋아했던 말이 있는데 그 창업자들은 24시간 동안 그들의 아이템에 대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창업 아이템에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아이템이 좋다고 해도 우리 판단만 믿지 말고 좀 공적인 대회를 나가서 만약 저희가 선정이 되거나 좀 수상을 하면 그 객관적으로 아이템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마침 그 창업 시점에 U300이 그런 조건에 충족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메이아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생 창업 유망팀 300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제 주거와 이렇게 사무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이제 스타트업 둥지라는 프로그램에 이 연계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외 후속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는 지원을 기업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창업을 한 지 정말 완전 직후에 그 지원을 했고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라 저희랑 비슷한 스테이지의 비슷한 연령대의 팀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뭐 열정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고 저희는 정부 정책들의 수혜를 좀 많이 잘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적재적소에 그래도 잘 활용하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창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그 만약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택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히 생각해 보고 그 상황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실행에 옮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혁 씨에게 커다란 도움이 돼준 정책.
학생 창업 유망 기업 300팀을 육성한 교육부에서 후속 지원 겸 방문을 한 건데요. 엄청 오래되진 않아서 네.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잘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에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표님 정말 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특히 요즘 뭐 개발 인력들도 확보하기가 사실 쉬운 그 상황이 아니시니까 맞죠. 좋은 아이템이 좋은 정책을 만나면 시너지가 일어나 단기간에도 큰 성장을 합니다. 학생 창업 유망 기업 300 육성 정책을 통해 이어진 2년. 교육부는 여전히 준혁 씨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된 자료와 함께 어떤 솔루션까지 메이아이 측에서 좀 제안을 하는 건가요? 해당 매장 이런 쪽에.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파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데이터만으로는 사실 가치가 명확하지 않고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가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내부의 그 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분석팀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이 데이터를 고객보다 더 많이 보고, 예를 들어 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는 좋은데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런 인사이트를 제안하는 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 창업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 변화가 워낙 빨리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 트렌드에 맞는 어떤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조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AI나 메타버스나 이제 여러 IT 기반 또는 이제 플랫폼 기반의 창업 모델들,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발맞춰서 지금 학생 창업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제 유망 학생 창업팀 육성 사업처럼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들도 있고, 지자체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학생 창업에 대한 어떤 관심, 그 지원은 점차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수집한 통계 자료를 보면 시대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대학생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기술 기반 창업도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왜 창업을 지원하게 됐을까요? 뭐 예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어떤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저성장 같은 이제 사회 경제적 구조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제기는 많이 되어 왔던 상황이고, 사실 그러한 이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증대가 되었고요. 이제 결국 그러려면 창업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식들이 좀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었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국의 창업 고등학교, 핀란드의 창업 교육이 초등학교 정규 과정으로 정착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업 강좌, 휴학제 운영과 같은 학생 창업 양성 인프라를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가 대학 중심의 어떤 창업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도 이제 대학을 어떤 지역 창업교육의 허브로 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거점대학이라는 그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는 2개 권역이지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좀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지역 창업교육 허브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걸 중심으로 뭐 실전 창업의 어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실전 창업 영향도 제고하면서 대학 자체의 어떤 창업교육 기반의 틀도 만들고, 그리고 학생 창업팀 육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생 창업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좀 학생들이 창업에 부담 없이 도전하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지속 가능한 이제 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해서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 창업 경연대회. 학생 창업 유망 기업 300대회는 올해도 유망한 학생 기업들을 선발해 창업 로드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초 정보화의 물결 이후 우리 청년들은 수많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청년들이 담대한 도전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학생 창업가들이 열정과 도전을 응원해왔습니다. 이번엔 학생 창업가들의 청년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며
확산 중인 한 재단을 찾아갑니다. 교육부의 정책 사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학생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학생 창업 유망 기업 300에 선발된 기업들도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창업 유망팀 300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부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많은 그 학생 창업팀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단계별로, 발전 과정별로 다 다를 텐데 그 과정들을 좀 반영을 해서 3가지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스타트업 형태를 갖춘 유망팀들을 위한 도약 트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템은 구성이 됐지만 그 고도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위해서 성장 트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창업을 이제 좀 경험하고 팀을 꾸려서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교육 트랙, 이렇게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 자체가 교육이 되고 이 교육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드 투자까지 받을 수 있고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후속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창업가들의 성지라 불리는 학생 창업 유망 기업 300 페스티벌은 유망한 학생 창업팀을 발굴해 성장에 필요한 단계별 창업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교류, 지분 투자 형식의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어서 학생 창업가들의 도전의식을 부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학생 창업 챔피언십 경진대회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참여한 팀이 약간 50여 개 팀 정도 됐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 14년 이제 흘러가면서 약간 교육형 창업 경진대회를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한 100개 정도로 이제 늘어나다가 2015년부터 이제 저희가 학생 창업 유망팀 300이라는 그 대회를 계속 운영하게 됐고 그 지원 숫자가 이제 300명을 선발을 하지만 1000여 개 가까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중심으로 창업 문화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로컬 창업이라든지 전문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창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학생들 대상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학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전국의 학생들에게 창업 도전 의식을 이끌어내고 있는 학생 창업 유망 기업 300 페스티벌.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창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큰 힘이 돼주길 기대합니다. 한 대학의 식품공학과 대학생들이 모여 맛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찾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사업으로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대학생 창업가를 만나러 발길을 향했습니다. 이 기업은 대학교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로 흥미로운 제품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분이 그 제품 발포토닉을 개발한 김예성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토닉워터가 꼭 워터여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이제 발포제 형태 토닉워터 발포토닉이라는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발포토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네. 보통 토닉워터를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를 발포적으로 만든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설탕의 저칼로리여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저희 팀원들하고 원래 술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술을 원래 좋아했어요? 네, 원래 좋아했었는데 토닉워터를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다가 토닉워터를 구하고 싶어도 편의점에 잘 안 팔고 그리고 막상 구매하더라도 되게 무겁고 부피도 클 뿐더러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데도 저희가 계속 사 먹는 걸 봤을 때 이런 불편함을 좀 해결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같이 했죠. 그러면서 나온 게 토닉워터가 꼭 워터여야 될까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발포토닉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예성 씨는
새로운 발포정이라는 영문 약자로 발포토닉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발포토닉 한정은 물 150에서 200ml에 넣어서 제조하는데 발포토닉 한 통에 총 10정이 들어있으니 토닉워터 한 박스가 주머니에 있는 셈입니다. 정말 간편하죠? 예성 씨와 대학과 동기들이 함께 일하는 이 회사의 슬로건도 참 재미있습니다. 고객에게 편의와 즐거움, 그리고 더 가벼운 술자리를 선사하는 기업이 되자. 네, 저희 발포토닉 맛있게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희 왼쪽에는 매실 하이볼을 만들 거고요. 오른쪽에는 모히또 하이볼을 만들 거예요. 먼저 물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분 누구예요? 저희 든든한 팀원입니다. 네, 이게 물을 500ml 정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발포정 3정을 넣어줄 거예요. 저희가 한 정당 물 150에서 1ml 정도를 권장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서 토닉워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발포가 일어나고 있죠? 네. 이 상태로 그럼 탄산수 토닉워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녹으면은 토닉워터 맛이 납니다. 저희 또 탄산감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소주를 넣어주면은 소토닉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토닉을요,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지금 안에는 이제 얼음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레몬이 들어간 매실 하이볼을 만들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애플민트가 들어간 모히또를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소토닉을 부어주신 다음에 매실 원액을 넣으면 조금 더 특유의 달달한 맛과 과일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발포토닉 한정이면 정말 손쉽게 칵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이제 모히또를 만들 거기 때문에 라임즙을 조금 더 넣어주면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으세요. 왠지 전문 바텐더를 만난 기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히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이거 스푼 네, 스푼을 넣어서 그러는 말이에요. 네. 이분이 회사에서 가장 이 칵테일을 잘 제조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정말.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부피도 주겠지만 네. 뭐 다른 장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환경적인 면에서 원래 기존의 토닉워터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였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작은 한 통에 토닉워터가 7병이 담길 정도로 그 쓰레기 배감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실제 토닉워터의 5%만 저희 제품을 대체했을 때 플라스틱 쓰레기를 84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 진행을 위해 잠시 맛만 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예성 씨와 팀원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냈던 아이디어로 탄생하게 된 발포토닉. 이들은 이 아이템으로 학생 창업 유망기업 300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창업하기 전부터 이제 몇몇 대학생들이 이제 U300이라는 걸 이제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되게 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확실히 지금 우리 단계에서 정말 필요한 대회고 조금 더 다양한 창업팀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 덕분에 이제 지원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팀들을 만나게 됐죠. 그게 도움이 됐나요? 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사실 저는 학생 신분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때 이제 U300은 전국에 있는 창업팀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 외에도 뭐 멘토님들이나 아니면 대회 준비를 하면서도 점점 더 고도화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젊은 아이디어를 정책 지원에 접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예성 씨와 팀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도 파이팅입니다. 자신만의 아이템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다면 진심으로 창업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창업하시면 각종 정부 지원이나 정책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찾아갈 곳도 한 송이 꽃처럼 막 피어오르며 성장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이 기업은 임상시험 선행조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여했습니다. 대학원 학생창업가 정지희 대표.
여기 혼자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팁스라고 하는 정부 지원 과제를 하는 회사들에게 정부에서 보육 공간을 제공해서 그 과제를 하는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여러 기업들이 다 네,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스타트업 위주로? 네, 맞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지희 씨는 임상계의 대표 검색 엔진을 꿈꿉니다. 이 회사는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시험의 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구독 서비스와 희귀질환 임상시험의 연구자들을 데이터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솔직히 말하면 디지털 간해수공업, 데이터 눈알 붙이기. 네. 그거 이제 저희를 좀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임상시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다 긁어와서 거기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 벤처나 CRO 회사들을 위해서 그런 약간 노가다스러운, 수고스러운 일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그 수익은 그럼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저희는 구독 서비스와 중개 서비스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바이오 벤처나 제약회사에서 이제 경쟁사의 임상시험이나 현재의 임상시험들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고 싶을 때 연 구독료를 내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보통 한 회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외주를 CRO라고 하는 임상시험 소탁 기관에 의뢰하거든요. 그 CRO를 찾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중개해주는 서비스, 그 두 가지 서비스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희 씨는 약학대학의 전공을 살려 글로벌 제약 기업에서 데이터 큐레이터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신약 개발 임상시험의 선순환을 알게 됐고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임상 연구자와 신약 개발 회사 그리고 그 약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막 준비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몰랐을 때 학생에게만 따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접하게 됐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무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주변의 학생분들한테는 무조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학생들한테 창업을 한다면 꼭 하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고 그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아웃풋들이 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학생 창업 유망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길어요. 대신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들을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동료들도 생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면 학생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창업을 한다면 좀 참여해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막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원했었을 2018년 완전 초기 창업 때는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몇 번 도전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이 4번째 도전입니다. 그래서 4번째 대신? 네. 처음에 서류에서 탈락하고 발표에서 탈락하고 본선 가서 탈락하고 그리고 올해 지금 왕중왕까지 가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지원한. 올해 학생 창업 유망 기업 300에 선정된 이 회사. 지희 씨에겐 3번의 고백 끝에 찾아온 애틋하고 소중한 행운입니다. 그녀의 꿈은 세계를 대표하는 임상 큐레이션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나 어떤 그런 조언들 해줄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주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창업 융합 300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라서요. 사람이 진짜 큰 힘이라서 그 지원 사업을 딱 작년에 해봤던 분들을 연락을 해서 올해 만난다던가 과거 했었던 분들을 만나서 그런 꿀팁을 듣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이번엔 한국연구재단을 찾았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 지원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출범한 연구관리 전문 기관으로 전 학문의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랑 이제 연구소 쪽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가의 R&D
그리고 이제 연구 지원, 그리고 뭐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초 연구 지원, 그리고 인재 양성 지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에 뭐 지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 중심의 창업 환경, 인프라를 조성해 대학을 지역의 창업허브로 육성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창업 친화적 문화학상과 창업교육 인프라 기반을 연구 지원합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5년 단위로 2012에서 17년 그리고 17년에서 22년 이렇게 해가지고 5년마다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그리고 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요. 그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창업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나아갈지를 결정하고 좀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획에 담아가지고 좀 잘 이제 대학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좀 수준에 맞게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 창업의 전진기지라면 어떨까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그리는 미래는 창업 거점 대학을 통해 지역의 학교,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창업 문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교육 부분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대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 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창업 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창업을 해야 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먼저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학교마다 편차가 좀 상당히 심해요.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는 그 창업 교육 거점 대학을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휴학, 창업 강좌 학점 교류, 창업 대체학점 인정과 같은 제도를 개선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는 환경 조성에도 연구 지원 중입니다. 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좀 제대로 받게 되면 저도 여기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경영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너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또 하니까 그걸 또 이제 또 결과도 또 도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으시면 조금 더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죠. 창업이 없다면 기업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만큼 창업 활동은 미래의 경제나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 교육의 변혁기를 맞았습니다. 학생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과 창업 교육 인프라 정착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100년의 궤를 함께할 창업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교육상입니다.